안녕하세요. 장동훈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12월 26일 증시 마감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02.59포인트 0.12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배당락을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822억 순매수, 기관이 9,711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은 848.34포인트 0.73% 하락 마감했는데요. 배당락과 양도세 회피 물량 등의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9억 원 순매도하였고 외국인은 214억 순매수하였는데 외국인이 이제 순매도를 하다가 순매수로 장막판에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기관 또한 순매도를 줄인 모습입니다. 연말 거래대금 축소와 또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도 코스피는 개인 매물 출회가 확대되면서 상승이 제한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면서 이제 등락을 반복하면서 배당락을 앞두고 강보합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이날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기록하면서 약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일 대비 0.92% 오른 76,600원을 찍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최근에 삼성전자의 상세가 내년에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AI 관련 수요 증가와 업황 회복 기대감에 힘입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아울러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국내 반도체 종목으로는 호재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이제 8주 연속 상승한 것에 대한 부담과 또 연말 배당락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피 물량 등으로 인한 관망세가 좀 짙어지면서 2차전지 중심으로 하락하며 약세 마감하였습니다. 시효가는 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94.50, 0.65%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 둔화에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달러 약세 등의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존어를 보였는데 금리 인하 수혜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판매신 상한가, 와이오 바이오로직스, 네오임문텍, SCM 생명과학, 한올 바이오파마, 한미약품, 신데카 바이오 등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존어빔이 나왔습니다. 올해 이제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제약 바이오주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내년 금리 인하의 또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라고 나오고 또 지난 11월 이후를 기점으로 미국 중소형 바이오텍들의 강한 주가 반등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리스크원의 영역은 당분간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내년에 금리의 추세적 하락 기대감이 여전히 요양 가운데 국내의 경우에도 최근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다음 달에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또 주가에 단기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내년 1월 18일부터 현지 시간이요. 1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제42회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매년 1월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행사로 글로벌 빅파마와 또 신흥 바이오 기업들, 전문 투자자 등이 모여서 연구 개발과 투자 유치, 파트너십 등을 논의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에 삼성 바이오직스가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 또 ABL 바이오, 신테카 바이오 등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레고캠 바이오가 또 존슨앤존스의 자회사인 얀센 바이오텍과 항체 약물 적합제 ADC 후보 물질 LCB84를 기술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1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2,457억 정도 되고 상급금 1억 달러와 단독 개발 권리 행사금 2억 달러, 개발 허가 상업화에 따라 발생하는 단계별 기술료, 마이슬톤도 포함된 예정이라고 합니다. 얀센은 이제 LCB84의 전 세계 개발과 상용화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레고캠 바이오와는 이제 함께 현행 진행 중인
임상 1, 2상 시험을 이제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얀센이 이제 단독 개발 권리를 행사한 이후에는 얀센이 전적으로 이제 임상 개발과 상업화를 책임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소차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수소 연료전지, 부품 충전소 등 움직임이 있었는데, 미국의 수소 보조금 가이드라인 발표 속에 수소 산업 육성 기대감에 창하 프론테크, 효성 첨단 소재, SPO스, 피나텍 등 일부 수소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수소 생산 보조금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보조금 탄소 배출에 따라 4단계로 분류했습니다. 수소 생산 킬로그램당 0.6달러에서 3달러, 10년간 세액 공제가 제공된다고 밝혔고요. 아울러 바이든 정부의 수소 산업 육성은 신규 재생에너지 설치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제시한 것이고, 또 이는 이제 그린 오싱 논란을 없애고 또 지속 가능한 수소 산업 육성에 긍정적이라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날 울산에서는 이 K&D 에너젠으로부터 2,185억짜리 규모의 수소가스 생산 공장 신설 투자 유치를 끌어냈고요. 이 K&D 에너지에는 이제 국내 상업용 생산 시설로는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인 시간당 9만 2천 규모의 수소가스 생산 공장 건립을 위해서 내년 5월달에 착공해서 2026년 4월 준공할 또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세계 전역에서 천연 수소가스전을 탐사하기 위한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빌 게이츠가 벤처 캐피탈 브레이크 수루에너지와 지난 7월 천연 수소 시추 기업 콜로마에 9,100만 달러 투자를 했었고, 호주의 강산업체 하이테라라는 수소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100만 달러를 또 투자를 받았습니다. 호주 광산업체 골드 하이드로젠에 따르면은 2030년까지 천연수소 가스전 투자 규모는 1,8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한동훈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 예정 소식에 일부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DTC 아로가 상한 것 같고, DTNC, 체스시스 올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건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이제 비대위원 인선과 상임 전국위원회 인준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올해 안에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고, 일각에서는 또 29일 날 출범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전국위원회를 열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을 위한 표결에 들어갔고, ARS로 진행되는 표결 결과는 오늘 오후 1시쯤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표가 됐겠네요. 그런 한침에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날 이제 오후 3시 당사에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오늘은 반등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좀 나왔는데요. LK99 논문 저자 김현탁 교수가 미국 물리학회 APS에서 초전도체 관련을 발표한다는 소식에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덕성, 산암 등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으나 차익 실현은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LK99 논문 저자 중에 한 명인 김현탁 미국 일리엄 밴드 메리데 교수가 내년 3월 4일 날 초전도체와 관련한 발표자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김현탁 교수와 퀀텀 에너지 연구소 연구진과 이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지난 13일 날 10일 13일 날 한국초전도지원학회 검증위원회는 LK99가 초전도체의 근거는 전무하다고 결론을 내놓은 바 있었습니다. 검증위는 LK99에 대해서 온 논문의 데이터와 국내 재현실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LK99가 상압 초전도체라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 이렇게 밝혔었죠. 참고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출산 관련 종목, 엔젤 산업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 촉구 발언 소식에 삼성출판사, 남양유업, 메디앙스, 꿈비, 제로투세븐 이제 또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이 이제 비전부로 내년 2월 출시 소식에 메타버스, 가상현실, VR
그리고 진강현시 AR 관련 종목도 움직임이 있었는데 뉴프렉스, QSI, 핑거, 버네틱 등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고요. 또 RBC가 이 테슬라 4분기 출하대수 추산치 하향 조정과 금감원의 또 배터리 아저씨 이 박순혁 작가의 압수수색 소식 등의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RBC 캐피털 마켓츠 애널리스트 톰 나라얀이 현지 시간으로 21일 분석 노트를 통해서 테슬라의 4분기 출하대수 추산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4분기 45만 6천 대를 출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신이 이전 전망보다 4.2%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1.1%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나라얀이 자동차 등록 데이터 상으로도 테슬라 등록 현황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주요국에서 판매가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내년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강화에 따라서 보조금이 3,500달러 박탈로 테슬라 출하가 내년에도 고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제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등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와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인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 지난 이제 8월달에 박 전 이사가 금양 홍보이사로 제작할 당시에 금양이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는 리튬 자원 개발 회사와 MOU 체결을 추진하는 소식을 이 선 소장에게 미리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고, 선 소장이 박 전 이사에게 받은 정보로 약 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금 그 경찰은 이제 경찰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박 작가는 이제 선 소장과는 작년 7월에 알게 된 사이인데 한 달 만에 이혼을 무릅쓰며 누가 그런 정보를 알려주겠냐며 MOU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양, 애경케미칼, KNS, 동아기업, 산마알루미늄, 이녹스,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등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에 하락하였습니다. 장동훈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훈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을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